성중시록 223권 성중 19년 12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염관 본교 하윤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본관의 일기를 상고하건대 무술련에 임사홍이 붕당을 결탁하여 조정을 탕난하게 하자 전하께서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밝게 처단하여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서 다시 쓰지 아니할 뜻을 보였으니 대순이 사흉을 죄주고 공자가 소정묘를 죽인 것과 더불어 마땅히 빛을 들이우고 함께 본보기가 되어 만세에 전할 만한 것입니다. 신등이 거기에 이르건대 순 임금과 공자는 천하의 큰 성인이신데 사흉과 소정묘와 같은 무리가 어찌 능히 성한 정치에 만에 하나라도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사함을 버리기를 이처럼 심하게 한 것은 성인이 작은 것을 막고 조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과 금리와 같은 깊은 경계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임사홍에만 그렇게 아니하십니까? 귀양 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완하시고 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직첩을 내려주셨습니다. 대검과 시종이 논박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자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비록 직첩을 내려줄지라도 마침내 다시 쓰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전하의 말씀이 아직도 신등의 귀에 있고 사책에 쓰여서 무궁토록 전해질 것인데 이제 그 압이 임원준의 작은 공로로서 임사홍처럼 흉하고 간사한 자에게까지 미쳐서 어서로 녹용을 하였으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임사홍이 교만하여 위를 업신여기고 엄용하게 남을 해치는 정상은 전하께서 통촉하시는 바이며 대감과 홍문관에서 자세히 아뢰었으니 신등은 다시 덮어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지위에 벗어나서 이를 논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지 못함이 아니지만은 감히 말하는 것은 신등은 전하께서 20년 동안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티 없는 구슬처럼 밝은 덕이 임상의 한 일에 의해 오점을 남기게 되어 전후 사책에서 크게 저호하게 될까 극이 애석합니다. 전하의 이 일은 어찌 만세에 전신할 수 있겠습니까? 임사홍이 전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심한데 전하께서 여러 의논을 무리치고 임사홍을 돌보시기를 이처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등은 그게 생각하건대 소인의 쉰테는 종사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쾌히 결단하고 유보하지 마시며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전일 직첩을 내려주실 때에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비록 직첩을 내려줄지라도 마침내 다시 쓰지는 아니하겠다고 하시고 이제 쓰시니 신등은 직책이 사관임으로 직접 정교를 받고 사책에 쓰는데 앞뒤의 일이 다름이 있으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저 언어를 문자로 쓰면 변하고 만약 물러가서 쓰면 또 변하며 만약 오늘 듣고 내일 쓰면 또 변할 것이고 만약 또다시 후일을 기다려서 쓰면 문득 또 변할 것이다. 내가 이제 생각하건대 대개 말하기를 비록 직첩을 돌려주더라도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다시 쓰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아마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사관이 쓴 것인데 옳고 그르고 간에 질정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까닭없이 쓰는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그대들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이 상은 앞으로 올 환난을 미리 대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주여 곤괴에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금리는 나쁜 조짐은 미리 견제한다는 뜻으로 주역의 구괴에 금리에 메어둔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인데 여기에서는 싹드는 악을 모자라게 견제한다는 내용으로 말한 것이다. 성중시록 223권 성중 19년 12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미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영인군 이순이 덕성군의 전민과 재산을 빨리 차지하고자 하여 구실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실절하게 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순이 죽인 것입니다. 특히 종속이라 하여 중전에 두지 아니하고 다만 종적에서 상명하고
멀리 외방에 유배하였다가 곧이어 곤도로 양이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도로 속적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어찌하여 악한 자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하십니까? 추천령 승덕은 계사년에 그 어미에게 불의한 까닭으로 속족에서 제명된 지 지금 16년이나 되었으나 복적하지 못하는 것은 불효의 되자는 가볍게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의 죄는 승독과 동등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순은 겨우 3년을 지나다 도리어 용서하는 은혜를 입어 도로 속적에 기록됨을 얻었으니 이는 순은 그 아비 옥상군 이제가 조정에서 좌우에 가까이 모시면서 그를 올려 진소하여 아들의 극악 대죄를 면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사이에 문제의 훌륭함을 칭찬하기를 선을 상주고 악을 벌주는 데 있어 친척에게 사스러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하께서는 순의 죄악이 용서할 수 없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심이 아닌데 그 아비의 진수로서 법을 굽혀 은혜를 펴고자 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겠으며 사신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물며 있는 인륜의 대변이 종 속에서 나왔으니 선하께서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 속적에서 영구히 끊고 종신토록 사람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요정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봉 원효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대비형이며 조정의 기강이므로 귀척이라고 하여 혹시 굽힐 수 없는 것이며 비천하다고 하여 반드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의로서 결단하여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해야만 악한 자가 징계됨이 있고 풍속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수는 자신이 시모의 죄를 범하였는데도 천주를 면하였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속적을 허락하였으니 더욱 형정의 병을 일었었습니다. 후세로 하여금 지금의 역사를 보고 지금의 자취를 보게 되면 그래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순에게 용서하기를 이처럼 하시는 것은 그 어미의 음행을 증명한 행위를 곧다고 여겨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찔러 죽인 것이 아니므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러하는 것입니까? 만약 직접 찌른 것이 아니므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불효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스는 그 어미의 범한 바가 큰 것을 알고는 속히 없애려고 하여 고소하였으니 시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오형의 가지수가 3천이지만은 불효한 죄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정령을 일체 지공에서 나오게 하여 전하께서 귀척에서 법을 굽히지 아니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고 드디어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둥하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이종호가 가지고 가는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의주 관리가 경내의 군민을 단속하지 아니하여 강을 건너서 체포하게 하는 자는 비록 당상관이라도 한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면국한다. 능히 마음을 다해 잡아 고하는 자는 죄를 면한다. 1. 체포하는 사람에게 대해 자문 내에 성명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반드시 언위할 것이며 3공형 해리 및 각 마을의 감고, 권농, 이정 등은 기한을 정하여 고하기를 허락한다. 1. 영강 여러 고을과 여러 진의 관리와 감고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추국한다. 1. 강을 건너서 체포하는 사람을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에게는 혹은 벼슬로 혹은 면포로 자원에 따라 계문하게 하여 중상을 준다. 정범 외에 수종인은 자수하는 자는 죄를 감한다. 1. 사실을 알면서 숨기는 가까운 이웃과 감고, 권농, 이정 및 생리 등은 타도의 극변에 전가족을 들여보낸다. 1. 의주 관리들이 일의 상황이 명백한데 숨기면 계문하여 형신한다. 1. 강을 건너 채탐하는 군사 및 사은사 성현의 행차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단련사, 여수, 대정, 소통사를 모두 공문한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는 심연은 의논하기를 사목 내에 상불이 과중합니다.
비록 강을 건너서 체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처럼 중하게 논할 수 없으며 다만 이제부터 언급할 뿐입니다 하니 윤필상과 홍응은 의논하기를 요동에서 이제 비록 자문을 보냈을지라도 아직 어느 사람이 범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 이제 마땅히 회자하기를 우리 검략의 변장 소관의 백성은 공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중국 경계에 마음대로 왕래하기를 허락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자문을 받아보니 아마도 혹시 간세한 무리가 몰래 숨어서 왕래한 것인 듯 하므로 다시 변장을 신칙하여 검략을 엄히하겠다고 할 것이지 굳이 관원을 보내어 추구할 것은 없습니다 하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강변의 군민은 강을 건너서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임 금령이 있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알지 못하여 법을 범함이 이와 같으니 이제 만약 공문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 변경에 관계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므로 경찰관을 위임해 보내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공문하면 혹시 형장을 지나치게 쓸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위단이 있는데도 불복하는 자는 계문하에 형신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자문의 본의를 살펴보건대 이제 봉황성을 신설하니 의주와 매우 가까우므로 의주군사가 강을 건너서 체포하다가 중국 사람을 만나 침해할까 염려하여 미리 검략을 해서 우리나라에게 자부한 것이지 의주군사가 이에 앞서 중국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만 자문을 받아 검략할 것을 답할 뿐이며 의주 경찰관은 굳이 보낼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사목에 의하여 명하였다. 삼공형은 이방 호장 수형리를 말한다. 성전시록 223권 성조 19년 11월 1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대사관 안호가 임성의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장령 권경이가 아뢰기를 전일에 봉원효와 이측이 사이약방에 모여서 임사홍의 일을 아뢰기를 의논하였는데 들어가서 아랠 때 미쳐서는 이측은 나아가서 아뢰고 봉원효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임가의 엄중의 화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훗날 임상홍의 세력이 불꽃 같을 때는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임상홍이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능히 나라를 그르치겠냐고 하였으니 전하의 생각은 반드시 비록 임상홍을 쓰더라도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이미 성하여 화복을 농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지 아니하기를 지금의 봉원효와 같이 아니한다면 전하께서 어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쓰지 아니하는 것만 같이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내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번거롭게 아뢰는가 하였다. 안호가 또 아뢰기를 이순의 복적의 일은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결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내가 어찌 순을 죄가 없다고 하겠으며 불효가 아니라고 하였는가. 다만 종친이 속적에서 끊어지는 것을 당하였으니 그 자신은 그만이지만 자자손손이 영구히 서인이 되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안호가 아뢰기를 순의죄는 성상의 하교의 종사에 관계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나 대저 중효는 한 가지이므로 순은 불효의 하였으니 불효의 죄는 불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순을 불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초에 사학적한 것이 이미 심했기 때문에 재상들과 널리 의논하여 참작해 한 것이다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이 앞서 숭덕이 그 어미에게 불효하여 다시 녹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며 말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갑자기 말하기를 숭덕이 죄를 얻은 것은 벌써 오래되어서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사로 하여금 그 죄목을 상고하게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지난번 권근이 대산으로 있을 때에 봉원효가 장령이 되어 김석이 모상중에 기생과 간통한 일을 같이 의논하게 하여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권근을 국문하기를 명하자 봉원효가 혐의하지 아니하고서 국문하였으며 이제 또 임사홍 일도 일같이 의논하고서 중지하였으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면 물으니 이조판서 성준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봉원효가 장령이 되어 사람됨이 아주 강계하였는데 이제 모릉으로 변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같이 의논하였는데 중간에 변화에 아뢰지 아니하면 잘못이다. 아랫 바에 의하여 국문하라 하였다. 모릉은 결정을 짓지 못하고 가부가 없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0월 14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미 등이 상소하여 이순을 속적에 도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4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선원을 성정원에 내려주고 입직한 도총부와 병조의 당상관, 낭청과 예문관, 홍문관과 위장, 부장 등을 불러 대접하기를 명하였다. 어서로 설청가회라는 칠언율시의 제목을 내리고 인해 전교하기를 비록 문신이 아니더라도 능히 글을 지을 이가 있으면 모두 지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극이 생각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워낙은 크게 미워하는데 하물며 불효와 불우는 이를 형벌하여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춘추의 법에는 아들이 그 부모를 죽이면 집에 있는 자는 용서없이 그를 죽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불효한 사람은 진시로 천지사에 용납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 어미에게 화심을 품고서 그 악함을 빚어낸 것은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뜻을 보건대 막야보다 악독하니 비록 찔러 죽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찔러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상을 허물어 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잔인하고 야박한 행동은 이보다 지나침이 없는데 도리어 은혜를 용서함을 입었으니 어찌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강상을 붙들어 세우는 도라 하겠습니까? 전자의 추천령 숭득이 그 어미에게 불효하자 나라에서 조사하여 주의를 주고 속적에 끄는 것이 지금 10여 년이 되었는데 순의 죄악은 숭득보다 더한데 수년이 못되어 곧 다시 속적하였으니 국가에서 법을 쓰는 것이 여자의 이처럼 한결같지 아니합니까? 만약 숭덕으로 하여금 순의 일을 듣게 한다면 또한 성상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어찌 하나하나 죄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강상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비를 가져가면 아들이 서서 꾸짖는다고 하며 가이가 풍속의 박악함을 통곡하였는데 함메수는 아들로서 어미를 죽였으니 왕법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인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용납해 두시니 삼강이 떨어지고 구법이 무너져서 인류가 혹시 종식될까 염려됩니다. 이것은 신등이 통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소는 한나라 임금의 외삼촌인데 한번 한나라 사자를 죽이자 문제가 대이로서 처단하여 베었으니 천재 후에도 그 밝은 결단에 탄복합니다. 이제수는 비록 종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외삼촌에 비하면 차이가 있고 어미를 죽인 죄는 사자를 죽인 죄에 비교하면 더욱 심한데 전하께서는 드러내어 죽임을 가하지 아니하시니 이미 정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속적을 회복하여 종친의 열에 끼게 하시니 한가 신등이 통분할 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도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나라 중주이며 위에는 태후가 있는데도 오히려 법을 굽히지 아니하면서 법과 형벌을 바르게 하였는데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신모하심이 배관과 같이 뛰어나시면서도 홀로 이 한 가지 일만은 도리어 문제의 밝은 결단과 같지 못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것이 신등의 통분하는 바입니다. 예전 당나라 태종이 시신에게 이르기를 짐이 근래의 일을 결단하는 것은 모두 율령과 같지 못한데 공들은 작은 일이라고 하여 다시 꼬집어서 아래려고 하니 대저 일은 작은 데서 말미암아 큰 것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바로 나라가 위태롭고 망하게 되는 단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미징도 말하기를 요즘 바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비록 용납하기를 힘쓸지라도 전일처럼 활리언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가난한 말에 따르시기를 물 흐르는 것처럼 하시니 이는 진실로 일국 시민의 복이었었는데 요즘 신등이 모두 용렬하여 언관에 있으면서 여러 번 공의로서 아뢰었으나 하나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도 생각하기를 근래에 이를 결단하는 것이 율령과 같지 아니한 것이 혹시 있고 바른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전일처럼 활련하지 아니한 듯 하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의 말을 굽어 채택하여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강상을 붙들어 세우시면 더 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불우는 형제 사이에 화목하지 아니함이며 화심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관한 사간 봉원효가 상서하기를 신은 족계가 본디 단미하고 한낱 서생으로서 학문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겨우 장귀를 외울 뿐인데 다행히 과거에 올라 위가 사미에 이르렀으니 벼슬을 이루고 이름을 세웠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대승에 있으면서 스스로 살피건대 성품이 매처럼 공경하는 재주가 없으니 진실로 벼슬에 맞지 아니하다는 비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작년 권경이가 신이 대선 이칙과 더불어 임성의를 아뢰기를 의논하고서도 성상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신의 주에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날 이칙과 더불어 사약방에 있었는데 이칙이 신에게 말하기를 임사홍의 이런 대관들은 사직하는데 이르렀으나 청을 얻지 못하는데 만약 홍문관에서 아뢰면 우리들도 말이 없을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응답하고 다른 의논은 없었으며 성상 앞에 나아가서는 이측이 자리를 피하고 신도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측이 임사홍의 일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수는 복적할 수 없다는 것만 아뢰었는데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경영관이 임사홍의 일을 아뢰자 성상께서 단지 순의 일만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심으로 이측이 따라서 말하고 여러 재상들도 잇따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영관이 자리에 물러가고 이측과 신도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만약 이측만 홀로 자리를 피해 아뢰고 신은 예사로 자리에 앉아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측은 말하는데 신은 입을 닫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신과 이측이 같이 자리를 피하였으니 한 사람이 이를 아뢰면 두 사람이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3, 4사람이 같이 성사하는데 한 사람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말하면 3, 4인이 모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만약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임사홍 일이 사직하는 데 이르도록 말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또 권경이는 신이 장령으로 있을 때 권건과 더불어 김석의 일을 같이 의논하였다가 중간에 뜻을 바꾸었다고 하니 이는 크게 옳지 아니합니다. 처음에 권건이 김석의 일을 아뢰자 성상께서 권건을 불러서 말을 들은 까닭을 하문하셨으니 권건이 굳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 그날 신이 다른 일로 인하여 예고를 하자 권건이 사약방에 있기에 신이 숙장문 밖에 장을 설치하고 앉았었는데 권근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일은 다를지라도 본시 같은 부에 관한인데 서로 보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갔더니 권근이 신에게 말하기를 성상께서 김석의 일에 대하여 말의 근간을 물으시는데 신이 아뢰지 아니하자 전교하시기를 하문에 대답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공사가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영공의 짐작 여하에 있다고 하였을 뿐 그 아래고 아래지 아니하는 가부는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권건의 말을 배반하고서 중간에 뜻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권경이가 일의 본말과 신의 정상을 자세히 모르고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용렬할지라도 이름이 사간이고 권경이도 장령인데 어찌 같이 대간으로 있으면서 마음에 없고 사실이 아닌 일로서 지적해 깨달아 하겠습니까? 이칙이 있고 권건도 있으니 신은 올청컨대 옥에 나아가 일의 굳음과 굽고 고듬을 분변하게 해주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돈령 이상과 이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1월 1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장사랑 이윤영이 상서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베 주계보정 이시몬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천언을 입어 국가에서 이식을 받았으나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무술연에 분에 넘게 직언을 올렸다가 사친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죄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볍게 왜 보살펴 주신 은혜로 거듭 용서함을 얻었고 정민은혜는 권과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1등으로 합격하였으니 작업을 더하고 잔치를 내려주었으니 넓은 은혜는 더 그 이상 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의 아비는 내외에 친히 있어 따로 문호를 세웠는데 이미 조고 증조의 문음이 없고 또 농지가 없어 수십 명의 식구가 모두 의식을 신의 아비에게 바라며 더욱이 조부 평성 도정 2위는 금년 여름부터 중풍으로 말을 더듬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조수로 분주히 오가면서 말과 중을 빌려가며 의원을 맞이 약을 물으니 어렵고 괴로움이 막심하여 처자의 굶주림과 추위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신은 신의 아비의 죄를 알지 못하여 삼가 조목으로 진술하여 분변하겠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신의 아비가 복직할 때 신의 아비를 미워하는 자가 탄핵하기를 시몬이 무술년에 임상을 공격할 때 조부와 명정에서 서로 힐책하였다고 하므로 명하여 승종은 일기를 상고하게 하셨는데 당시에 일이 쓰여 있기를 시몬이 그 조부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손주로 하여금 만세에 누를 얻음이 없게 하소서 하자 좌우에서 말이니 시몬이 잠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참으로 서로 힐책한 말이 있었다면 사관이 어찌하여 듣지 못하고서 쓰기를 시몬이 잠잠하였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이로써 증명하면 이른바 명정에서 서로 힐책하였다는 말은 그것이 무망인 것이 명백합니다. 신은 듣건대 그때 신의 아비가 명을 받고 임원중과 더불어 반복해 대변하였는데 잘못 전한 것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지난 경자년 겨울에 조부가 신의 아비의 죄를 따져서 패적 단자를 처음에 예조에 오려다가 받지 아니하자 또 종부시에 오렸는데 그 사이에 시말은 거의 석 달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아비가 처음에 먹는 것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근심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여 경계병을 얻어서 미친 것도 같고 병든 것도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의 어미가 차마 앉아서 볼 수가 없어 글을 올려 변명하기를 이는 가옹의 아비의 본뜻이 아니고 가옹과 원수진 자가 있어 조부를 유인한 소위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 아비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그 정성이 속에서 우러난 것이지 어째 신의 아비의 지주를 기다린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아비의 그때의 실심한 병은 모든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므로 참리에 듣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을사년에 복직할 때 미쳐서 탄핵하는 자가 말하기를 시몬이 글을 올려 그 조부의 위조를 소송하였다고 하므로 그때 곧 승정원이 명하여 신의 아비의 상스를 상고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사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의논하는 신하가 비록 망령됨을 알았으나 탄핵하는 자가 고집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신의 아비를 배척하여 파직시켰는데 신의 아비는 일이 주부에게 관계된 것이므로 하늘에 맡기고 변명할 뜻이 없이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함을 당하였으니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신의 아비는 그때 명을 받들고 임원중과 대변하였는데 8년 후에 조부와 더불어 힐책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신의 어미가 그 지아비의 죄를 입은 것을 민망하게 여겨 상언하여 구하였는데 6년 후에 가리키기를 시몬이 그 조부의 위주를 소송하였다고 하였으니 공격하는 자가 남의 없는 허물을 찾아내어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죄로 삼아 무망하기를 이처럼 하였습니다. 그때 의논하는 신하는 마음에 편당이 없는 자이므로 비록 애매함을 알았어도 한번 말하고는 물러가는 데 불과하고 신의 아비를 미워하는 자는 먼저 이 두 가지를 발언하여 공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조중에 있는 대신이 그 주인을 살피지 아니하고서 거짓을 전하고 그릇됨을 이어받아 같은 소리로 호응하여 힘을 다해 공격하니 심히 마음이 아프고 민망스럽습니다. 신의 아비를 공격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조카로서 삼촌을 고수하는 것도 박한 풍속이다라고 하였으나 원나라 탈탈은 배간의 조카이며 배간의 악한 일을 적발하였는데 당시에 다른 의논이 없었고 후세에 나무라는 말이 없었으니 임금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은 옛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아비는 바로 충신이 지나친 것입니다. 춘추 황공 10년에 춘왕정월이라고 썼는데
전에 이르기를 황궁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다시 왕이라고 쓴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이란 것은 영수인데 천도도 10년이면 돌아오고 인사도 10년이면 변하는 것이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곽숙이 서인을 낳아주어서 3년을 불치하였다고 했는데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3년 후에야 바야흐로 깨어서 기록하여 그 나라를 회복하였다고 하였으니 대저 황궁은 찬적이며 곽숙은 반신이므로 천재에 용납될 수 없는 바인데도 성인이 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예전 악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족을 친애하는 뜻을 돈독히 한 것입니다. 지금 신의 아비는 무술년부터 죄를 입어 이제 11년이 되었고 더욱이 요즘 인수 왕대비의 강령으로 넓은 언해를 크게 내려서 모든 공신의 주성과 종실의 친족은 비록 불효와 불충에 관계되었을지라도 혹은 써용하고 명하여 혹은 속적에서 회복시켜 모두 함께 새롭게 하였으니 이는 성령께서 예전 악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신의 아비의 죄는 성령께서 본래부터 자세히 아시는 바이므로 이미 벼슬길을 터주어 제주를 시험에 가자 하였고 경하의 잔치를 내려서 작은 하자와 옛 허물을 일체 씻어버렸으니 성은이 지극합니다. 다만 신등의 처자의 마음은 굶주림과 추움이 몸에 간절하나 구할 곳이 없으므로 목숨을 연장하기를 밤낮으로 오르러 바랍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착한 대로 옮기는 것을 열어주고 허물을 고치는 마음을 허락하며 특별한 은혜를 드리워서 서용하기를 명하여 공신의 주성과 종실의 은혜를 입은 자와 더불어 예전 악함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어짐을 같이 입도록 해주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했는데 명하의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에 하니 심해는 의논하기를 시몬은 조부에게 불효함으로써 죄를 얻었는데 그 조부 보성군이 살아있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시몬은 진실로 마땅히 허물을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상의 연애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이제 아들을 시켜 그를 올려 쓰기를 요구하였으니 매우 마땅치 못합니다. 하며 홍흥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시몬은 죄를 얻은 세월이 이미 오래인데 만약 참으로 허물을 고쳤으면 쓰는 것이 무방합니다. 다만 불효로서 그 작사를 폐하였으니 마땅히 먼저 이 죄를 씻어 없앤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극배 윤호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시몬은 조부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가 강상에 있습니다 하고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그 조부에게 불순한 것은 조정에서 모두 알 뿐만이 아니라 성상의 밝으심으로 통촉하시는 바인데 이 윤영이 전일에 조정에서 의논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는 무방한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는 고집하여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마땅히 그 죄를 국문할 것이나 아비를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으므로 말은 비록 적중하지 못할지라도 추핵할 필요는 없으며 시문을 복적할 수 없습니다 하며 정당정은 의논하기를 이 윤영이 이제 그 아비의 억울함을 펴려고 하여 그 정이 급박하고 그 말이 간절하니 진실로 가엾고 민망스럽습니다. 그 아비 시몬은 일찍이 조부에게 불순한 줄을 얻어 강상이 관계되므로 비록 사유를 만나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울 뿐이 듯합니다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아직 성령원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0일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골관의 중추 김아라 등 8사람과 올량업의 중추 이시계 등 8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0일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차관 봉원효가 상서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권경이가 신을 가리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신은 거기 마음이 아파서 다시 수말을 아랩니다. 신이 만약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원에서 임사홍의 일을 말한 것이 지극히 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고 골화에 부복하여 기어이 청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 수십여일이었습니다. 신이 돌이켜보건대 무상하여 전심을 돌이키지 못한 것을 항상 스스로 분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홀로 초 8일 조계에서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할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이날 사역방에서 이치기 신에게 말하기를 임상웅의 일은 말을 다해서 지극히 간하였으나 조상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계달할 필요가 없고 이순의 일은 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홍문관에서 임상웅의 일을 말하면 우리들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이치의 말을 듣고서 마음으로 참으로 더럽게 여겼습니다. 또 신이 초 7일에 고가하여
집에 있는데 월리가 와서 고하기를 내일 마땅히 경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원중의 고 사이에 경련에 들어가는 이는 반드시 어제 경련에서 계단한 일을 물어서 인해 아뢰기 때문에 신이 사람을 시켜 험납 이세경에게 묻기를 오늘 계달할 것은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세경이 답하기를 스의 일은 다시 계달하는 것이 마땅하나 임사홍의 일은 원중에서 다시 아뢰지 아니하기로 이미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이 이미 이측의 말을 들었으며 또 원중의 인원이 이 같음을 들었으나 임상의 일은 계달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측과 더불어 같이 자리를 피하여 이측이 계달한 것인데 또 임사홍의 일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순의 일을 먼저 발언하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문관에서 임사홍의 일을 논한 뒤에야 이측이 따라서 말하였으니 말은 비록 신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이 아린 것과 같습니다. 이측이 이미 그 일을 말하였으므로 신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건대 신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한 자치가 없습니다. 하물며 권근의 일은 지난 겨울에 있었는데 신이 만약 될 것만큼이라도 혐의가 있었으면 권경이가 대관이 된 지 이미 8달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지금에 미쳐서 말하니 크게 웃을 일입니다. 신은 성품이 민첩하지 못하고 학술이 소홀하여 전에 올린 글이 능히 적삼을 가져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대간을 성상 앞에 모두 불러서 신으로 하여금 정시를 면대하게 하여 만약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한 형상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주의를 받겠습니다 하였는데 성종원의 선교하기를 봉원효의 전일의 상소로 이미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였는데 수의를 마친 뒤에 이 상소를 아울러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번 성조 19년 12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번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좌수 내포대관 석견수 종국길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3번 성조 19년 12월 1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일찍이 전라도의 감사 절도사를 지닌 자와 재상 육조 당상관을 불러서 돌산도를 기경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봉원효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심현은 의논하기를 산부 간관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는 일에 있어서 주상 앞에 나가서 자리를 피해 계달할 때 상관이 계달하면 하관은 비록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청한 것과 같은데 어찌 각자 논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그날 이측과 같이 자리를 피하였으니 입을 다물고 있은 예가 아닙니다. 권근의 말은 신이 본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홍은과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봉은효의 상소는 단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만약 혹시 애매하여 억울함을 받으면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모두 있으니 자세히 의논하여 분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봉원효가 간관이 되어 임사홍의 일을 이에 앞서 논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직하기까지 이르렀으니 이로써 보건대 이 직의 말이 자기와 같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마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김석의 일은 비록 공경이의 아는 바와 과연 같다 하더라도 사전에 있었으니 이제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봉원효의 상소의 뜻을 보건대 대간과 서로 어긋나니 조종의 아름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 사이 자질을 부려야 한 옳고 그름은 감히 알 수 없으나 예전 지사로 주운과 비간 같은 이가 있었는데 어찌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말한 뒤에야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처음에 이직이 참으로 봉원효와 더불어 임사홍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로 하였는데 봉원효가 중간에 변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면 모릉의 책망을 살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장의 인 이측이 성상 앞에서 논박하였을 때 봉원효가 강간으로서 같이 자리를 피하여 부복하였으니 같이 의논한 형상이 있는 듯합니다. 비록 말을 도와 논개함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경이는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였는데 봉원효가 분변하자고 하니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자 전교하기를 만약 봉원효의 상소의 뜻과 같다면 이는 권경이가 임사홍의 일을 말하였으나 청을 얻지 못하자 이에 말하기를 봉원효가 이와 같이 같다고 한 것이니 갑에게 노여한 것을 을에게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찌 가하겠는가.
이 측의 한바가 또한 상소의 뜻과 같으면 역시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권경이 아랫 바와 같은데 봉원효의 상소가 이와 같다면 역시 옳지 못하다. 오늘 예고란 재상으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하게 하여 아래라 하였다. 병조판서 허종, 한승부 판년, 신성선, 광천군 이극정, 제중주불사, 이숙기, 이조판서, 성전, 함안군, 윤말손, 예조판서, 참판, 박건, 형조참판, 김세적, 한성부, 주하윤, 윤원노, 부호군, 심정원, 형조참의, 이숙감, 병조참의, 임수창, 참지, 조국친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임상의 일을 논하는 것이 하루만이 아니고 봉원효와 이측이 논계하던 날에 같이 자리를 피하여 이측이 아래였으니 봉원효를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럴 수 없습니다. 사역방에서 같이 의논할 때 이측이 참으로 봉원효의 말과 같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계달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으면 진실로 잘못입니다. 다만 봉원효가 이미 이측의 말을 듣고는 더럽게 여기면서 그날 주상의 앞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이제야 말하였으니 그것은 봉원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권경희가 봉원효와 전날의 권근 때의 일을 아울러 논하였으니 이는 마음으로 봉원효를 크게 거르게 여기고 말하는 것이며 다른 뜻은 있지 아니한 듯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또 조정이 위에서 화합한 뒤에야만 백성이 아래에서 화합한다고 여기는데 이제 대가는 한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을 서로 헐뜯고 나무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봉원효의 상수를 보건대 역시 사무를 허문하는 말이 있으니 타사로 옮겨서 근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병조참판 이경동 행호군 신희중 동지중 부사 조관 유순은 의논하기를 대저 임금은 군하의 보고 들음을 모아서 총명을 삼는데 만약 인신이 이를 의논하여 붕비리에 힘쓰고 그 실정을 다하지 아니하면 임금은 위에서 높이 앉았는데 어떻게 신하의 득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권경희가 봉원효의 말하지 않음을 의심하였으니 청근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비록 혹시 전에 들은 말이 사실에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말을 다하는 신하가 되는데 하물며 이제 봉원효가 스스로 아뢰기를 이 측이 이미 그 자셈을 아래였기 때문에 신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했으니 권경에 의심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봉원효가 임사홍의 일을 말한 것이 하루만이 아니고 사지까지 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줄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간이 서로 옳고 그름을 말하니 헐뜯고 나무라는 듯하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충신은 화합하지 아니하는 절개가 있다고 했으니 이로써 논하건대 또한 어찌 대체의 손상됨이겠습니까 하며 공조참판 김종직은 의논하기를 이제 봉원의 두 상수를 보고 또 이 측의 오늘 계달한 말을 듣건대 참으로 서로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봉원효가 비록 발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같이 아는 것입니다. 권경희의 전해 들은 말은 아마도 혹시 자세히 살피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바이어로 군문을 열었으니 군문을 마친 뒤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봉원효의 상처를 보건대 그 심정을 갖추어 진술하였으니 비록 군문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낫지 아니할 것이다. 군문하지 말고 봉원효와 권경희를 모두 바꾸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허정둥이 아뢰기를 대가는 일체의 사로서 크게 지나친 잘못이 없는데 서로 헐뜯고 나무라니 서로 화합하지 아니한 듯합니다. 둘 다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명하여 환차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1월 1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사은 이치기와 사례기를 봉헌효가 신을 가리켜 비부라고 하였으며 의논하는 재상도 신을 가리켜 남의 뒤를 따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대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물론 이와 같으니 직무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고 집이 김미 장령 황사요 지평 김호도와 사례기를 신등도 그 의논에 참여하였는데 권경이만 홀로 직을 바꾸었으니 신등이 직무에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이 측에게 참교하기를 봉원효가 경을 비루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여러 재상들의 의논은 단지 봉원효의 상소의 뜻에 인하여 말한 것이다. 경이 만약 나를 말하려고 아니한다고 말하였으면 나는 말하려고 아니한다고 말하였으면 봉원효가 비루하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가 이르기를 임사홍의 일은 모두 남김없이 아뢰었다고 하고 이내 말하기를 결망의 마음이 있음을 자세히 아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옳은데 봉원효가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다. 이념하지 말라 하였다. 김미등이 전교하기를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봉원효와 권경의 사람됨을 아는 바 모두 착한 사람이다. 만약 큰 허물이 있다면 비록 대사하니라 하더라도 탄핵하는 것이 무방하나 다만 이는 작은 일인데 서로 홀뜯는 데 이르기 때문에 둘 다 바꾼 것이다. 그대들은 임연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8일은 정리 두 번째 기사 이측이 사직장을 올려 아뢰기를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언관에 있으니 공의에 맞지 아니하여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월 초 8일에 신이 사간 봉원효와 더불어 조계로 인해 입시하여 같이 사역방에 있었는데 신이 봉원효에게 말하기를 임사홍의 일은 전에 이미 숨김없이 다 진술하였으므로 다시 아뢰 것이 없고 또 본부에서는 이미 이때 아직 다시 의논하지 아니하고 있다. 만약 계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만 전일에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여 실망하는 심정을 아랠 뿐이다라고 하였더니 봉원효가 다만 답하기를 그렇다고 하였는데 봉원효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신은 무상하여 좋게 더불어 이를 의논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서 마음속으로 더럽게 생각한 나머지 가부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상소로 말한 것이 봉우의 말이 옳습니다. 제상의 의논에도 이르기를 신이 남의 말에 따라서 아뢰고자 한 것은 진실로 잘못이다고 하였으니 이 의논도 공론입니다. 봉원효가 이미 신을 가리켜 비부라고 하였고 제상의 의논 역시 신을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가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번 사피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기 생각하건대 신은 나이가 50이 넘어 앞길이 이미 멀지 아니한데 외람되게 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가 마침 큰일을 당하여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분발해서 아는 것은 다 말하며 평생의 뜻을 조금이라도 펴보고자 하였으나 일찍이 털 것만큼도 성명께 도움이 없고 걸핏하면 문득 마땅함을 잃어 마침내 비부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품이 용렬하여 무리를 불러 일으키며 스스로 꾸짖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데 다시 무슨 면목으로 벼슬에 나아가겠습니까? 엎드려 바르건대 빨리 신을 파직시켜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봉원효의 상소에 비록 더럽게 여겼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권경이가 이의 심화를 알지 못하면서 말한 것을 분하게 여긴 때문에 그를 지을 적에 잘못됨에 이른 것이다. 만약 봉원효가 참으로 경을 비부라고 하였으면 어째 그날에 대해서 아뢰지 아니하였겠는가. 또 여러 재상의 의논에도 말하기를 진실로 봉원효의 상소의 뜻과 같으면 잘못이다고 한 것이고 경이 참으로 이와 같다고 한 것은 아니다. 대저대산의 직무는 오직 지공무사한 자라야 담당하는 것인데 경이 만약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찌하여 경의 사피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다. 왕이 알아주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상 문간 부제학 신정호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예전에는 가난한 관이 따로 없고 위로는 공경대부가 아름다운 계책이 있으면 들어가서 고하고 아래는 백공과 서민이 기예의 일을 가지고 관하였으므로 당론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하정에 숨김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믿는 바가 있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악함을 하지 아니하는데 후세에는 말하기를 기피하여 스스로 보존하는 꾀를 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것이 간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무에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면서 화를 두려워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봉원효는 이치과 농박할 일을 같이 상의하고서 성상 앞에 이르러서는 이측만 말하고 봉원효는 돌아 앉아서 한 말도 없었으니 이는 권간에게 아첨하고 전화를 저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공손홍이 공경과 의논을 언약하고서 임금 앞에 이르러서 그 언약을 배반하였고 조경이 육지와 더불어 언약하고서도 임금 앞에 이르러서 육지는 배연령을 지극히 논하였는데 조경은 말이 없었으니 후세에서 그 간사하고 아첨함을 모두 분하게 여겼는데 어찌 성조에서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봉원효의 간사한 형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마땅히 부끄러워하여 허물을 생각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허물을 감추려고 말을 꾸며대면서 도리어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중상하고 있으니 그 무상함은 공손홍과 조경에 비하면 더 심합니다.
그 말에 이미 자리를 피하였으니 비록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대저 이를 말하는 데 자세함과 간략함이 있고 원망을 사는 데 깊고 얕음이 있으니 말이 간략한 이는 원망도 얕은 것인데 하물며 자리를 피했을 뿐이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자리를 피한 것은 공의에 박절한 것이고 끝내 말하지 아니한 것은 후화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꾀하는 것이 또한 강교하지 아니합니까? 봉원효가 전에 사무에 있으면서 권건과 이를 논하기로 의논이 합하였는데 썼는데 권건이 견책을 입어 말이 자기에게 관련되었으나 오히려 이념하지 아니하고서 예서로 대간의 자리에 앉아 힘을 다해 권건을 배척하였고 권건은 멀리 기약은 갔는데 자기는 예서로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꾀를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또 그 슬쩍을 쓰니 그가 품고 있는 음흉함은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권경이가 이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전하께서는 봉원효의 사람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록 상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 벼슬을 함께 받고 고든 선비의 사기를 꺾어서 해두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봉원효를 법사에 붙여서 실정을 추구하여 죄를 주어 신하로서 간사하고 아침하늘을 경계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대개로서 말하였다면 가하지만 만약 실정을 탐색하여 말하였으면 잘못이다. 내가 봉원효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 일찍이 장령이 되어 남의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말하려고 하며 숨기거나 입을 다무지 아니한 자다. 또 권경은 일찍이 병조 난관을 지냈으므로 내가 권경인 것은 알았으나 그 사람은 자세히 몰랐는데 이제 장령이 된 뒤에 이르렀어야 그 말을 듣고는 착한 사람인 것을 알았으니 장차 크게 쓰려고 한다. 그러나 대간이 이를 의논하면서 서로 헐뜯는 것과 더불어 같이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바꾼 것이다. 또 그대들이 권건 때의 일을 국문하려고 하나 이미 지나간 일을 이제 다시 추론하면 사정이 미치는 곳에 반드시 큰 혹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이는 대간이 서로 헐뜯는 예가 아닙니다. 봉원효에 말하지 않은 것을 권경이가 공경하는데 이제 함께 갈렸으니 외인들이 들으면 말의 심화를 알지 못하고서 반드시 이르기를 권경이가 일을 하다가 벼슬이 갈렸다고 하면 사체에 미안하니 상근대 공경은 두고 봉원효만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저들이 스스로 알 것이다. 만약 일의 심화를 집집마다 효유하면 수고롭지 아니하겠는가. 대저 대가는 일체인데 이측이 아래였으면 봉원효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말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이쪽과 저쪽으로 응답하게 수고롭게 해야 하겠는가. 그대들이 지금 온 자도 10사람인데 어찌 10사람이 모두 다 말하였는가. 신종 한 사람만 말하였을 뿐이다. 또 듣건대 이측이 사약방에서 같이 의논한 말은 다만 가난한 말이 있으면 이를 인해 여러 번 청하여도 윤하지 아니하므로 실망된다는 뜻을 아뢰자고 하였으니 봉원효의 마음은 이측의 말한 것만도 족한데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깊이 책할 수 없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한사가 같이 의논하고 왔으므로 한 사람이 아뢰면 이는 한사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는 양사이므로 마땅히 각각 말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측이 만약 말하기를 남이 간사한 말을 인하여 아뢰겠다고 하였으면 역시 잘못입니다. 그러나 봉원효처럼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봉원효의 죄는 다스려야 마땅한 것인데 권경이와 함께 갈렸으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이측에 사직장을 올리고 집이 김미 장령 황사요 지평 김호도 와서 비험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사헌부에서 생원과 진사 과의 향시에 겸 어사를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심효와 홍응은 의논하기를 저들의 선비를 시험하는 일이 외람됨으로써 혹은 주관을 보내라고 말하고 온 도사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자고 하였었는데 이제 와서는 겸 어사를 보내기를 청하니 큰 배단이 있지도 아니한데 어지럽게 고치기를 이에 이르겠습니까? 만약 외람되게 불법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을 다스릴 뿐인데 어찌 일마다 그 법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졸사를 위해서 구유를 변할 수 없고 졸공을 위해서 먹주를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선비 시험이 외람된 것은 그 사람에게 있을 뿐이며 법이 잘못된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책할 것이며 그 법을 굽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향시 관시는 추위로 하여도 되는데 무엇이 방해되어 가볍게 고치겠습니까? 하고 연필상 2급의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진사과 생원과와 문과의 향시의 날이 서로 사이가 멀지 아니하므로 비록 한 의사가 겸해서 시험을 감독하더라도 오래 머무는 패단이 없으니 사무의 사령바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향시의 의사를 보내는 법은 특별히 한때에 행할 뿐입니다. 초시의 제술과 회시의 간경은 바로 중정한 법이니 만약 그 법을 준수하면 향시 강경과 외람된 폐단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대전의 법을 다시 행하고 의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승훈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지금 취소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간혹 외람된 폐단이 있으니 이는 오직 법을 바꾸는 자가 구차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 대전에 전하여 시행하고 의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구율은 화살을 맞추는 표준을 말한다. 줄사는 활 쏘는 재주가 서툰 사람이다. 줄공은 솜씨가 서툰 목수를 말한다. 추위는 가을 시험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1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이극동과 절도사 이병정에게 여시하기를 삼위의 야인이 정토한 뒤에 우리에게 원망을 맺음이 깊으니 이제 비록 밖으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강의 얼음이 굳게 얼었을 때 예를 당하여 숙배를 요구하려고 하여 객관에 머물다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시 다른 마음이 생길까 두려우니 경은 마땅히 오랑캐의 실정을 살펴서 근심이 없다고 편안히 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저기에 이르는 것처럼 하여 방수하는 모든 일을 근신해서 조치하여 나의 서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달승근 서거정이 사직장을 올렸는데 그 장에 이르기를 신의 나이가 70이 찼으니 관례가 마땅히 치사해야 할 것이며 또 신의 성품이 본래 소원하에 별로 죄득이 없고 다만 문묵이 조금 능하다고 하여 그런 열성의 지우를 입어 갑자기 높은 벼슬에 올라 무릇 오조를 거쳐 경하게 비원된 것이 45년이며 주문을 맡은 것이 22년인데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은 필연의 이치인지라 60세 이후로 병이 쌓이고 정신이 쇠하며 행보가 어려워서 직무에 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앞서 여러 번 사퇴를 하기를 빌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억지로 직무에 나아가니 한갓 봉전만 허비할 뿐이므로 스스로 적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날로 많아지고 쇠한과 병이 날로 깊어지니 분수를 헤아리고 능력을 생각하건대 스스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몸을 받들고 사직해 물러가서 편안하게 수양하여 남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신의 무상함으로써 오히려 그칠 것을 알지 못하고 족한 것을 알지 못하여 쇠하고 병든 몸을 붙들고서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도둑질하여 하는 일 없이 벼슬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부끄러워서 땀이 나는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정류를 갖추어 천청을 번거롭게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 내릴 예경의 글과 대전의 법에 의하여 신의 치사를 허락하며 공도에도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봉전은 봉급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항차하려고 하였는데 정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대비의 정규를 받고 그만두었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의 졸기. 조시를 정지하고 예정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치제와 부인은 관례대로 하더하였다. 정의 자는 자미인데 바로 금상의 모형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함이 보통과 다르니 세조가 사랑하여 궁중에서 길렀다. 경진년에 월산군으로 봉하였고 신년에 대군으로 봉하고 순성 명랑 경제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렸다. 어려서부터 독사하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충담하여 분화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성색과 은견은 더욱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주만 좋아하였다. 일찍이 작은 정자를 정원 안에 짓고 편액을 풍월정이라 하여 경사 자집을 모아놓고
날마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거의 다 섭렵하였다. 지은 씨가 평담하였으며 엄률도 알았다. 비록 문서를 좋아하였으나 함부로 사귀고 접하지 아니하므로 문정이 고요하고 거마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낭중 기순이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와서 정의 의무가 한정하고 예절이 있음을 보고 조용히 접견하기를 허락하였다. 정을 일찍이 문소전과 종부시의 제조로 삼았는데 감히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사양하여 면직하였다. 국법의 조정의 신하가 왕자를 길에서 만나면 말에 내려 두 손을 모아잡고 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정이 피마하도록 개청하여 연호를 받았으니 그 겸손한 덕이 이와 같았다. 매일 아침에 예고라에 무난하며 아무리 심한 추위와 더위에도 일찍이 잠시도 피함이 없었다. 잔치와 활 쏘는 데 입시하에 아무리 즐거움이 지극하더라도 법도에 따르고 조금도 실수함이 없었다. 임금도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대우가 극히 융승하여 은혜를 자주 베풀었다. 이에 9월에 인수 왕대비가 불리하자 시약함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어 두어 달을 끌어오다가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35세이다. 평양군 박중선의 딸에게 장가 들었는데 후사가 없고 측실에 두 아들이 있었다. 태상에서 시호를 공간으로 의논하였는데 특별히 시호를 효문으로 내렸다. 덕을 지키고 간사하지 아니한 것이 효이고 시행함이 이치에 맞는 것이 문이다. 충담은 성미가 조촐하고 깨끗함이며 분화는 분잡하고 화려합니다. 피마는 길을 피하여 경의를 표합니다.